1000만원. 만약 이 시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 7월 10만불 챌린지 시작 이후 약 80만불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 달인 8월 세계적인 트레이딩 대회에서 1만불로 출전한 이후 10월 1일 18만불의 수익을 냈고요. 글로벌 거래소 A의 수익률 대회 1994%로 1위, 글로벌 거래소 B 수익률 대회 702%로 1위, 글로벌 거래소 C 수익률 대회 614%로 1위, 그리고 2023 트레이딩뷰 글로벌 대회에서 전세계 4위, 그리고 23, 24, 25년도 트레이딩뷰 선정 에디터즈 분석가 정도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런 투자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1000만원으로 단기간에 수억 원까지 불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걸 바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가 썼겠죠. 물론 제가 최근에 대회를 뛰면서 한두 달 만에 1500만원으로 거의 3억 원까지 금액을 불리긴 했습니다만, 그때 저는 이 1500만원이 전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담도 아니었고, 대회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일반 투자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1000만원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먼저 만들어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편의점 알바라도 괜찮아요. 배달 알바도 괜찮고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도 돼요. 카페 알바도 좋고 과외도 좋고 프리랜서 일감을 받아서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 이거예요. 금액이 작아도 괜찮아요. 월 150만원, 200만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이 생활이 유지가 될 정도의 돈이 매달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근데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카드값이 빠져나가면 진짜 빠듯한데, 이러면서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뭐가 문제냐? 많이 문제죠. 생각보다 많이 문제입니다. 이 트레이딩, 매매가 흔들려요. 원래 본인의 계획이라면 뭐 3%에서 손절한다고 칩시다. 근데 손절할 때가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기선 반등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이너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20%가 되니까 손절치기가 좀 아까워져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만 더 버텨보자, 이러다가 마이너스 30%, 4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몰라 그냥 존버해야겠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나중에는 아예 쳐다도 못 봐요. 전부 다 이런 패턴입니다. 진짜로요. 근데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령 이번에 손절을 쳐서 50만원을 잃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다음 달에 들어올 월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투자에서는 심리가 반이에요. 아니다, 솔직히 반 이상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심리가 흔들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에 안정감을 주는 고정 수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업은 어때요? 전업 투자는 해도 되나요?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댓글에서도 자주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20대 초중반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진짜 딱 한 번쯤은 도전해볼 것 같아요. 왜? 젊을 때는 실패를 해도 복구할 시간이 있거든요. 만약에 22살에 전업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취업을 하면 되고 알바를 하면 되고 뭐라도 하면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근데 30대 중후반, 그리고 가정이 있다, 와이프가 있고 애기도 있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크다,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업 투자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시장이 안 좋으면 몇 달씩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 몇 달 동안 월세는 누가 내요? 애기 분유값은 누가 내요? 생활비는요? 그리고 이 전업 투자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번 달에는 무조건 벌어야 된다 라는 압박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면 이번 달에 수익을 못 내도 괜찮아요. 왜? 월급이 있으니까. 근데 전업은 이번 달에 못 벌면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필연적으로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고, 이 무리한 매매는 큰 손실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업은 정말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알바를 구했어요.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생겼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따로 모아두세요. 손대지 말고요. 그리고 준비해뒀던 1000만원 정도의 돈, 이 돈으로 이 시장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굳이 돈을 넣어야 돼요? 그냥 상상 매매하면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서 이론 수업을 듣죠. 교통 표지판이 뭐고 저게 뭐고 차선 변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처음 도로에 나갔을 땐 어때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옆에서 빵빵거리면 멘붕 오고, 그쵸? 이론으로 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손절은 마이너스 3%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요. 근데 막상 내 돈 100만원도 넣어놓고 마이너스 3%가 뜨면 이거 3만원인데 좀만 더 기다려보자, 반등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면 이제 5만원 손해인데 팔기 아깝다, 이러면서 계속 버티다가 마이너스 10%, 20%, 30%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물려봐요.
느껴봐야 아 손절은 진짜 칼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한번 존버하다가 크게 반토막이 나와봐야 아 물타기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기법에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차피 제가 고정 댓글에 아예 칼럼까지 써서 모든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법을 흡수해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법이 없으면 기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의 사이클을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시장에는 사이클이란 게 있어요. 막 오르는 상승장이 있고 죽어라 빠지는 하락장이 있고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장이 있어요. 이거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직접 돈을 넣고 겪어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승장에선 뭘 사도 올라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본인이 아마 천재가 된 줄 알 거예요. 와, 나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는 족족 오르네? 이러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막상 하락장에 오면 뭘 사도 떨어져요. 어제의 저점이 오늘의 고점이란 거예요. 그때는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멘탈이 박살납니다. 아, 내가 왜 샀지? 팔아야 되나? 버텨야 되나?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횡보장, 이것도 고통입니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에이 몰라 하고 파는 순간 오릅니다. 이게 진짜 화나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직접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사무직이랑 현장직의 차이예요. 사무실에서 엑셀로 이제 현장 보고서를 보는 것과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삽질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사무직들도 머리로는 현장이 힘들다더라 이렇게 알아요. 근데 직접 가서 일을 해봐야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진짜 알게 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돈을 넣고 부딪혀 봐야 진짜 배움이 생겨요. 2단계에서 겪는 시장을 경험할 때 쓰는 1000만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학원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코인 학원, 주식 학원 이런 학원들의 학원비라고요. 이러도 인생에 크게 지장이 없는 돈으로 대신 뼈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슬슬 이때쯤 돼서 이거를 안 해서 90%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계인 3단계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는 경험도 좀 쌓였을 거고 상승장도 겪어봤고 하락장에서 멘탈 터지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 횡보장에서 지루해 죽는 것도 느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투자 시장에서 무기 없이 싸우면 100% 집니다. 맨손으로 칼 들고 있는 애랑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자, 투자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 자, 먼저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 뜯어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 이 회사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사 대비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거 살만한데? 사면 안 되겠네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일반인이 딥하게 파고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일반인도 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해서 보면 되니까. 근데 진짜 기업의 속내는 못 봅니다. 진짜 프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직접 발로 뛰어요.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자료를 보거나 그 회사의 납품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따거나 인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업계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어떠냐 이런 정보들을 교환을 해요. 이런 정보가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정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회사 IR 담당자를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명함이 있어야겠죠. 그냥 일반인이 전화해서 저 개인 투자자인데 담당자 좀 연결해주세요 하면 연결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리고 해줘도 정보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 업계 인맥 이것도 좋은 학벌이 있어야 돼요. 뭐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서 동기들이 뭐 다 증권사 운용사에 있고 선배들이 뭐 기업 임원이고 뭐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정보가 돌아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 분석을 주력으로 삼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기술적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뭐냐? 쉽게 말해서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의 가격 움직임, 거래량 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 이 기술적 분석은 모두에게 출발선이 똑같아요. 그냥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세요. 그 이론을 창시한 인물들이 쓴 책이 다 있습니다. 뭐 이평선이 뭔지, RSI가 뭔지, MACD가 뭔지, 지지와 저항이 뭔지,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볼린저 밴드가 뭔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인맥 필요 없습니다. 학벌 필요 없어요. 단돈 몇만 원이면 책을 살 수 있고 요즘 유튜브도 보면 무료로도 다 배울 수 있어요. 모두에게 고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은 아까도 말했듯이 출발선 자체가 불공평해요. 그들도 노력해서 얻은 거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목표가 뭐였냐면 기술적 분석만큼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겠다. 이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에이 1등이 말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마인드셋입니다. 1등을 목표로 달리다 보면 최소한 상위권에는 안착합니다.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하면 설령 금메달은 못 따도 순위권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10등 안에만 들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훈련을 하면 예선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적 분석만큼은 1등을 목표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투자 무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공부하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무료로 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러닝타임이 최소 5시간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전부 다 텍스트로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칼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슈발남이라는 채널 영상 보면서 그 자료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에이,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자료 많이 나오던데요? 네,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검증된 자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중에 틀린 내용 진짜 많습니다. 대충 어디서 베껴온 것도 있고 본인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쓴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 GPT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GPT도 가끔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엉뚱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실제로 검증이 된 자료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실제로 매매한 걸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돼요 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매매하는 걸 생방송으로 보여드렸고, 수익이 날 때도 보여드렸고, 손실이 날 때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투자 대회 수상 기록도 있죠. 바이프트 대회에서 1994%로 1등, 빙엑스 대회에서 702%로 1등, 게이트아이오 대회에서 614%로 1등, 그리고 트레이딩뷰, 여러분이 쓰시는 그 트레이딩뷰 있죠. 그 트레이딩뷰의 세계 대회에서 글로벌 4등까지 했다고요. 뭘로? 제 기술적 분석 전략으로요. 이 정도면 솔직히 제 전략에 대해서 검증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초보자 입장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 공부를 시작했다면 저는 무조건 제 자료부터 볼 겁니다. 왜? 검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뿌려둘게요. 정말 편하게 마음껏 공짜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구독만 해주시고 봐주세요. 만약에 자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구독 바로 취소하세요. 하지만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던 1000만원, 그건 사실 학원비였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배운 거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 날은 더 크게 잃어서 멘탈 터지고,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예금 적금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미국 ETF 사세요. 트레이딩이란 거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본인이 트레이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실력이기도 해요. 자기 객관화죠. 그리고 투자 말고 다른 걸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괜히 안 맞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랑 돈 날리는 것보다 빨리 인정하고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100배 나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처음보다 많이 성장이 있을 거예요. 시장의 사이클도 경험을 했고 기술적 분석 이론도 익혔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았던 돈 있죠? 그 1단계에서 말했던 그 돈이요. 그걸로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저라면 처음엔 작은 분배부터 하고 시작할 거예요. 아마 계좌를 3개로 나눌 것 같습니다. 단타 계좌, 스윙 계좌, 장투 계좌, 이렇게 딱 3개로요. 이 계좌들의 비율은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단타 계좌는 전체 시대의 20%, 스윙은 30%, 장투는 50%.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고 치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겠죠. 왜 이렇게 나누냐면, 단타는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고 매매 횟수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비중을 비교적 적게 들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장투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좋은 종목을 사서 오래 들고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운용 방식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타로 번 돈은 단타 계좌에 안 둬요. 수익이 날 때마다 스윙이나 장투 계좌로 뺍니다. 왜? 단타 계좌에 돈이 많아지면 배팅을 크게 하고 싶어져요. 오늘은 좀 크게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단타로 10만원을 벌었다면 그 10만원은 스윙이나 장투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 계좌는 거의 200만원 선에서 맞춰지겠죠. 두 번째, 스윙 계좌도 똑같아요. 수익금은 전부 장투 계좌로 뺍니다. 자, 세 번째, 장투 계좌는 사이클에 맞춰서 운영할 거예요. 상승장이다 싶으면 좋은 종목을 사서 모아가고, 하락장이다 싶으면 전부 다 현금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용을 하면 뭐가 좋으냐? 단타 계좌랑 스윙 계좌는 거의 일정하게 시대가 유지가 됩니다. 항상 2, 3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장투 계좌는 계속해서 불어날 겁니다. 단타랑 스윙에서 번 돈이 계속 여기로 모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자산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단타로 계속 벌어서 장투로 옮기고, 장투에서 큰 사이클을 먹으면 확 불어나겠죠. 자, 그러면 장투 계좌에 쌓인 돈은 어떻게 관리하냐? 만약에 종목을 사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기준에 맞춰서 물량을 계속 모아나가면 됩니다.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하지만 딱 매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본인이 분석해서 좋다고 한 종목, 그리고 매수 받기에 좋은 구간을 찾아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금 적금을 넣거나 스테이킹을 하면서 최대한 이 시드를 지키는 거예요. 하락장에선 굳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시드가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다시 한번 2대 3대 5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000만원이 됐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됐다면 단타에 400, 스윙에 600, 장투에 1000 이렇게 다시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볼게요. 단타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낸다. 매일매일 조금씩 벌어서 쌓아가는 거다. 그리고 수익금은 장투 계좌로 뺀다. 스윙으로는 단기 추세를 먹는다. 며칠에서 몇 주 이런 움직임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것도 수익금은 장투로 뺍니다. 그리고 장투는 긴 사이클을 먹는 거예요. 몇 달에서 몇 년짜리 큰 흐름에서 크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하면서 각각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단타 실력도 늘고 스윙 실력도 늘고 장투 실력도 늘고 일석삼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전업만 가능한 거 아니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스윙이랑 장투는 솔직히 날 잡아서 며칠 동안 분석을 하면 대충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틀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냥 알림 설정해두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단타도 하루에 막 10번씩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을 해도 되고 자리가 안 오면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좋은 자리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단타를 안 치는 날이 많아요. 자리가 안 좋으면 그냥 안 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2단계에서 시장 경험을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번 장세가 있고 잃은 장세가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에서 남들보다 많이 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회들 있죠. 그 대회들 전부 횡보장에서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한 장세는 횡보장이고 비교적 약한 장은 추세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상승장에서 잘 버는 사람, 하락장에서 잘 버는 사람, 횡보장에서 잘 버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장세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장세에서만큼은 더 공격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약한 장세에선 방어적으로 가고요.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마쳤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몇 년씩 경험을 쌓은 트레이더가 된 거예요. 시드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처음보다는 분명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이 됐을 수도 있고 1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뭐예요? 어느 순간 삶이 좀 여유로워집니다.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죠. 근데요, 그 시점에서 위험한 게 찾아옵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매매일지도 안 쓰고 복기도 안 하고 대충 매매하게 돼요. 근데 뭐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잃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나태해질 것 같은 시기가 오면 그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있죠, 쌓아왔던 거, 그거를 남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때도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형, 이걸 얼마나 힘들게 쌓았는데 그걸 왜 공짜로 줘? 학원비 엄청 내면서 배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뭐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와 영상은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자료와 영상을 드리는 것도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저의 사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베푼 거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뭔 이상한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진짜예요. 그 돌아오는 것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알려줄 때 본인이 가장 많이 배워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확실히 알아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나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몰랐네 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것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알려줄 때 가장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랑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자료들을 보고 성장을 했다면 그 과정을 남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세요. 나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나눔으로써 본인도 한 번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단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고정 수입을 만들어라. 2단계 1000만 원으로 경험을 해봐라. 이론만 보지 말고 직접 부딪혀 봐야 된다. 3단계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라. 4단계는 그동안 모아둔 시드로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단타, 스윙, 장투 이렇게 계좌를 나눠서 운영하면 좋다. 5번째, 배운 것을 나눠라. 나눔으로써 본인도 성장을 한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투자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진짜 무료 자료 링크 있으니까 꼭 챙겨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